벽압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9일 오후 8시 17분입니다.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데서부터 이것은 불공정 수사, 불공정 재판이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잡아 넣음으로써 사법부까지 적폐 세력으로 몰려는 이런 혁명적 수사, 혁명적 재판이 제대로 된 증거주의, 법리에 기초할 리가 만무하죠. 한국의 법치주의는 너무나 허약해가지고 법률 기술자는 많지만은 법률가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소수의 의인이 있기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이 왜 구속될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읽어봐도, 보통 사람이 읽어봐도 이 사람이 지은 죄가 과연 구속수사감인지 더구나 구속재판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상태에서 오늘 법정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23분 동안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로 가는구나, 법치가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증언입니다. 누구의 증언이냐? 법률을 모르는 시정 서민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대법원장의 피를 토하는 이야기니까 여기에 진실이 있다고 봐야죠. 이게 사실이라고 봐야죠. 이게 그 내용이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전부. 그러면서 법원 재판 절차나 법관의 자세에 대해 검찰이 너무나 아는 게 없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공소장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게 직권남용이라고 끝을 낸다. 앞에 잔뜩 뭘 써놓기는 써놓았는데 결론에 가면은 너무나 허약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찾아온 많은 법조인들에게 공소사실이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공소사실은 어디 가고 문건 작성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재판 거래를 했다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느냐며 태산, 명동, 서일필, 용두사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용을 그리려다가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격이라고 이렇게 격분했습니다. 이러한 포장이 300여 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넘쳐 흐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보잘것없는 내용으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내놓은 상품들이 있다. 그러한 포장들이 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인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아주 포장만 그럴듯한 공소장을 써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선동된 여론에 따라서 재판부를 압박해가지고 구속 기소사항이 아닌데도 구속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장 내용 곳곳을 직접 거론하면서 공소사실 혐의의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공소장 문장에 등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 피고인은 무엇으로 방어를 하고 재판부는 무엇으로 심리를 하느냐면서 마치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의 눈을 가리며 이쪽에서는 두세 사람이 상대를 때리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투가 아니고 이 재판은 아주 공정한 시합이라 해야 됩니다. 양쪽 선수, 즉 검찰과 피고인을 대리한 변호인이 같이 글로브를 끼고 공정하게 싸워야 되는데 피고인 눈을 가리고 검찰 쪽에 선 사람은 한 두세 명이 와서 그냥
집단 폭행을 하는 식이라는 그런 집단 폭행하는 식의 수사와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심지어 내 전임 대법원장 시절 이야기까지 들추어냈던 것도 공사청에서 발견되었다면 이것이 과연 수사인가? 사찰이 있다면 이런 것이 사찰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어떤 사람에 대해 처벌거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수사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라면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수사야말로 권력의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남용이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 수사를 받은 검찰에 대해서 당신들이 권력 남용이다. 그럼 정권 바뀌면 당신들은 내 자리에 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 이미 드러난 범죄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처벌거리를 캐낸다, 발굴한다 이거죠. 발굴한다는 것은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뜻도 되고 죄가 안 되는 걸 죄로 만든다는 그런 뜻도 되죠.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비로소 양승태 대법원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게 되어 있는지 알 겁니다.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뇌물죄로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가지고 합산으로 징역 30년 이상을 선고받았는데 이것과 양승태 씨가 지금 직권남용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권력이 법률 기술자들을 시켜서 황당한 논리를 세우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양 전 대법장은 상권 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 절차를 채택하고 시행하는 나라에서 법원에 대해서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한 사례가 대한민국 외에 어디에 더 있는지 묻고 싶다. 법원에 대해 이런 수사를 할 지경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라도 이런 수사를 못하겠느냐. 국민들한테는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참 뼈에 사무치는 이야기네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만들어서 씌울 정도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백도 없는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 어떻게 했겠느냐,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 한국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모든 게 유죄가 된다면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공직자들은 나날이 직권남용죄를 쌓아가는 꼴이 될 것이다. 일을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걸면은 모든 일이 다 직권남용으로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잡은 사람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를 이런 식으로 직권남용죄를 만들어서 잡아 가두기가 좋다. 비례해지는 검찰권 앞에 누구도 이제는 대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치는 무너지고 독재로 가는 거죠. 독재로 가는 거죠. 대통령이 검찰을 독재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옛날에는 정보부를 독재의 수단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검찰을 독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대법원장.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크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존경받던 사람이고 아주 온건한 사람이었어요. 뭐 결코 우파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격앙된 양 전 대법원장은 프랑스 역사가 앙드레 모로아가 쓴 영국사의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앙드레 모로아라는 사람은 영국사도 쓰고 미국사도 쓰고 프랑스사도 쓴 아주 유명한 문필가고 특히 영국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많습니다만은 영국사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법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그 아래 평화 번영을 누리는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무소 분리로 휘두르는 검찰의 칼날에 숨을 죽이고 혹시 그 칼날이 자기한테 향해 있는지를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할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인가? 최근 이루어지는 몇 건의 재판이 바로 이런 앞날을 결정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재판장이 들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만약 검찰에 눌려가지고 죄가 안 되는 전 대법원장까지
죄를 뒤집어 씌운다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되고 독재가 된다.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낸 양 전 대법장은 한참 숨을 고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작년에 입적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죠. 제가 존경하는 불교계 고승이자 우리나라 시조 문학계를 이끈 오현 시인이 마음 하나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옛날 천하장사가 천하를 다 들었다 다 놓아도 모양도 빛깔도 향기도 무게도 없는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다면서 저는 최근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에게 쏟아지는 도를 넘은 공격에 대해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왔다. 그러나 요즘 보니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야 할 사람이 저뿐만 아닌 것 같다. 재판부에서 잘 관찰해서 피고인들의 마음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 파괴자입니다. 법치 파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제도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명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법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법치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러나 대한민국이 위대한 문명 건설을 하면서 법치를 이 정도로 고쳤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단한 법치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고문 받는 사람 없어졌어요. 수사기관에서 고문 받는 사람이 없어진 나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고문보다도 더한, 육체적 고문보다도 더한 심리적 고문, 정신적 고문, 그게 바로 법리를 조작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정의란 이름으로. 문재인 정권은 입만 벌리면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법치라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 구현은 그것은 교육이나 종교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법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수단이 법입니다. 법.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그 법치가 두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평해야 합니다. 공정성입니다. 사실과 공정성이 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검찰 수사에서 재판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념적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이념적 가치관, 계급투쟁론적 가치관이죠. 우리 편에 서면 혁명 세력이니까 정의롭다. 반대편에 서면 적폐 세력이다. 타도 대상이다. 불의한 세력이다.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를, 검찰을, 언론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정권을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지금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잘못에 대한 응징을 당하지 않는다는 강박관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아주 민주적으로 정직하게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주적으로? 대법원을 이렇게 부하처럼 만들고 헌법재판소를 저렇게 만들고 선관위를 저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까요? 한번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해야 될 나를 아마 이렇게 손꼽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